자, 친구 나와보도록 합시다. 가보자. 1, 2, 3, 4, 5, 6. 쌤이 오늘 먹은 게 없어서 상당히 기록이 딸리거든, 얘들아. 참고해라. 알겠지? 자, 투표권 3개씩 있으면 되죠? 3개씩. 마음의 준비되셨어요? 투표권 다 집었니? 못 집었니? 나 집은 사람 손. 서정이 집었어? 불러주세요. 아니라고? 갑자기 이렇게 맞다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신다고요? 뭡니까? 와, 개킹 받네 진짜. 쌤이 어제 진짜 하루 종일 토하고 화장실 가서 아래로 작작 내리고 또 토하고 작작 내리고 이랬단 말이야. 오늘 명치가 너무 아픈 거야. 새벽 내려 깨다가 와 자다 깨다가 다시 앉아가지고 이따가 자다 깨다 이거 무한 반복했어. 오늘 병원 갔지. 장염이래. 그렇지. 그럴 줄 알았지. 여튼 그래서 의사가 오늘 포카리 정도를 제외하고는 먹을 생각을 하지 마라. 이 그러는 거야. 내일도 흰죽 이제 당분간은 약간 얌전히 있어라.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의사가. 그래서 나 지금 배가 아파 뒤지겠는데 어쩔 수 없지. 지금 속도 아파요. 그래 아직도 명치가 약간 와가지고 누가 빵 하고 한 대씩 때리고 가는 것처럼 되게 아프거든요. 근데 아까 수업을 하는데 중학교 2학년 말 첫 타임 수업을 하는데 갑자기 내가 부르는데 카레가 먹고 싶어진 거야. 그래서 카레가 먹고 싶다를 한마디를 했어. 그랬더니 딱 채연이 자리에 앉아있던 그 남자애가 되게 갑자기 수업 표정 중에 가장 밝고 환한 표정을 지으면서 씩 웃으면서 그래요? 이러는 거야. 또 드시고 싶은 건 없니? 여튼 그래서 자기는 오늘 반드시 선생님을 약올릴 요량으로 카레 사진을 찍어서 올리겠대. 그래서 지금 실제로 카레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 양아치 아니야 진짜? 단톡방에다가 자기 카레 계란이랑 먹는다. 이것도 심지어 보니까 어머님이 집에서 해주신 거야. 집에서 엄마를 괴롭혀가지고 이렇게 카레를 굳이 찍어서 나를 괴롭힐 요량으로 먹어야겠다 이건 거잖아? 와 진짜 인생 헛살았네요 정말. 킹받네. 나는 먹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약간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냥 아파 뒤지더라도 먹고 뒤지는 게 낫지 않을까. 약간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 정도면 마음의 준비를 다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나의 선생님. 끝이야? 빨리빨리 언니. 몇 번? 6번, 7번, 9번? 그럼 옆에 있는 서정 언니. 되게 좋아했던 후배 이름이 서정인데. 그래서 네 이름을 보고 되게 추억에 잠겼어. 몇 번? 2번이랑 9번? 응. 그 다음에 아니 이렇게 뜸을 들일 일이라고? 나머지는 다 골라놨지? 하나 못 찾았어? 그러면 네가 그냥 골랐던 것 중에 하나를 더 몰빵을 해도 돼. 둘둘 삼 이렇게 해도 돼. 2번 한 개 더? 오케이. 오우씨 지웠어 미안해. 서연이는? 6번? 응. 9번이야? 됐어? 기훈이. 나에게 촛뼈까지 3개일 뿐인 거야. 네가 몰빵으로 빠바방 해가지고 반드시 그거 하게끔 만들어주네. 3번. 3번, 3번, 9번이야? 이렇게? 오케이. 지우. 5, 6, 7이요? 자, 마지막 예린이. 5, 6, 6이요. 6번? 9번은 확정으로 하는 거고. 4개 나오잖아. 이러면 잠깐만. 그럼 촛표권 하나씩 더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2, 3, 5, 7 중에 골라. 2, 3, 5, 7 중에 하나씩이야. 알겠지? 하나씩. 기훈이 골랐어? 기훈이 3번. 자, 또 고른 사람 서연이 골랐어? 몇 번? 2번? 자, 또 고른 사람. 예린이 골랐어? 못 골랐어? 서정이 골랐어? 몇 번? 2번이야. 나이 골랐어? 3번. 박빙인데 이놈들. 자, 지우 몇 번? 자, 지우랑 예린이 중에 가위바위보 해주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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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린이 몇 번? 아니, 나머지 번호도 있긴 해. 아직 너에게 선택지는. 2, 3, 5, 7 중에. 5번이요? 진짜. 그럼 지우는? 나 안 해. 나 오늘 수업 안 해. 오늘 조금 이거 많이 하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오늘 5개 할게요, 그러면. 알겠지?
자, 그러면 제목 나왔다. 이런 거 제목 나와 있으면 쌤이 문제 어떻게 풀라 그랬냐? 2, 3, 5, 2, 3, 5, 6인가? 2, 3, 5, 6. 그다음에 9인가? 됐다. 아니 흐름 문제는 진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네. 약간 흐름 문제 볼 때마다 태권이 생각나는 말이야. 자, 준비됐지? 제목 문제 나와 있으면 쌤이 어떻게 풀라 그랬어? 첫 번째 문장 읽어라.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문장 정도로 나와 있는 거 여기서부터 어떤 소재를 가지고 나오는 건지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문장으로 너무 짧아 보이면 그 다음 문장 정도까지 읽어줄 수가 있겠죠. 됐어? 그 다음에 중간에 쭉쭉 이제 예시들 나올 테니까 이제 쭉쭉 넘어가셔서 맨 아래로 내려가셔서 마지막 마무리 의문이랑 질문 던지고 대답하는 거 나와 있으니까 이 정도 읽어줄 수가 있겠지. 그거랑 어디? 소재를 먼저 읽어놓고 시작하면 된다는데 보통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선지도 다 영어니까 1번 선지부터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2번 읽어주시고 3번 읽어주시고 요 순서대로 가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요거대로 갈 수 있겠니? 자, 그러면 선지부터 해석 가보도록 할게요. 제목. 자, 갑시다. The innovation turns into disappointment. 서윤이 갑시다. 천. 그렇지. 혁신이 실망으로 바뀔 때, 즉 긍정적인 것이 부정적인 것으로 바뀌었을 때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서윤아 다음 누가 해? 3, 2, 1. 서윤이가 한다고? 2번도 합시다. 자, why we are attracted to daring innovation. 그렇지. 우리는 왜 이끌리는가? 어떤 혁신 따위에. 됐죠? 자, 제가 시킬까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그럼 기훈이 갈게요. 자, how here kids miss out on innovative ideas. H로 시작하는 단어가 제일 어려운 단어인데 계속 등장해서 빡쳤죠? 위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위계라는 건 뭐라고 할 수 있어? 서열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 쉽게 말해서 위계라는 단어보다는 그냥 서열이라고 해서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 살피는 거 이 정도로 그냥 이해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럼 서열이 게 만드는가? 그럼 서열을 따지는 거는 수평적 구조야, 수직적 구조? 그렇지, 그거 같이 떠올리시면 돼요. 우리 회사는 뭐 수직적 회사예요, 수평적 회사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즉 위아래가 존재한다는 거, 상사와 부하가 존재하는 거, 의견을 전달할 때 바로 보스한테 다이렉트로 갈 수 없고 상급자를 거쳐서 상급자를 거쳐서 다시 상급자로 가는 구조들, 이런 것들을 수직적인 구조, 즉 위계 질서가 존재하는 것들, 이런 거 볼 수가 있겠죠. 됐어? 기훈아 4번 누가 한다고? 3, 2, 1. 그래서 기훈이. 자, collective intelligence. 그렇지, 집단지성이에요.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집단지성의 힘. 2, for breakthrough. 그렇지, 우리가 뭔가를 깨나가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든 뭔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구를 쓸 수 있는 집단지성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누구? 시켜주세요. 나희. patent. 특허. 단어가 어려워지지. 이제 고3 지문 넘어가시면서 빡치는 게 뭐예요? 단어가 갑자기 개 어려워져요. 그지? 고1, 고2 때 했던 거랑 완전히 다르게 단어들이 어디서 본 거는 같은데 뜻을 읽어 모르겠다 싶은 빡치는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어 공부도 약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잘 잡아 놓으시면 좋겠다. 자, 특허, 즉 fundamental asset for innovative firm. 자산. 미래 에셋 막 이러면서 나오잖아. 어떤 회사 광고 같은 거 지금 못 봤어? 그런 거 미래 에셋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 특허다. 즉 혁신적 회사들에게는 늘 뭐 특허권을 잘 지켜야 된다. 약간 막 이런 뉘앙스로 지금 선제를 준 거겠죠. 됐습니까? 그럼 약간 이노베이티브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쓰인 것 같아요. 4번 보기를 제외하고서는 1번도 innovation, 2번에도 innovation, 3번에도 innovative ideas, 5번에도 innovative firms라고 해서 다 혁신과 관련된 어떤 소재가 나올 수가 있더라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재로 우리가 들고 갈 수 있는 건 혁신. 됐니? 자, 올라가 봅시다. 1번 맨 위에 있는 거 한번 갑시다. Here kids are good. 위계라고 하는 것은 좋대요. 뭐 하는 데 있어서?
weeding out obviously bad ideas. 나쁜 아이디어를 뭐 하는 데 있어서 weeding. 보통 weed가 무슨 뜻이야? 잡초지. 그럼 weed out 한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 잡초를 뭐 하니? 잡초를 기르니? 어머, 너 또 여기 생겼구나. 너 참 예쁘다. 잡초를 그러면 기르겠어요? 안 기르겠지. 그럼 weed out 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속가내다, 뽑아버리다 라는 뜻이 있겠지. 그 단어를 그 자리에서 유추를 잘해봐. 얘들아, 알겠지? 자, 위계라는 건 좋대. 뭐 하는 데 있어서? 명백하게 안 좋은 생각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는 위계라고 하는 게 아주 좋대. 즉, 처음에는 위계라고 하는 걸 긍정적 단어로서 한번 가져갔네요. 됐니? 자, by the time 이라고 하는 거 접속사를 이렇게 세모 쳐놔야겠지? 자, 뭐 할 때쯤? An idea make it all the way up the train. 아이디어가 어떻게 될 때쯤? Make it all the way up. Way up 이라는 거 무슨 뜻이야? Way up. 뭐 한다는 거야, way up? 나 어제 하루 종일 토하다가 온 사람이야. 자, 오늘 아침에도 토하다 왔어. 자, way up 무슨 뜻이야? 글을 올라간다는 거죠. 지금 위에서 바로 앞 문장에서 어떤 단어를 썼지? 이렇게라고 하는 위계 혹은 서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됐습니까? 서열이라는 단어를 썼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way up the train이라는 건 뭐야? 체인이 갑자기 여기서 왜 나왔을까, 서정아? 체인이 뭐예요? 체인이 사슬이지. 사슬이 여기서 왜 나왔을까? 위계, 이렇게 연결고리 돼. 쭉쭉. 즉, 서열을 쭉쭉쭉 따라 올라간다는 거야. 됐지? 자, 그 생각이 서열지를 따라 올라갔을 때쯤, 즉, 상부로 맨 위까지, 보스한테까지 올라갔을 때쯤, it will have been compared to all the ideas in the system. 그 생각은 어떻게 됐을 거래요? 그렇지. 시스템에 있는 다른 모든 생각들과 비교되어 왔을 거래요. 그래서, weight the obviously good ideas ranked at the top. 즉 무엇과? 상위에 존재하다 명백하게 좋은 생각들과. 됐습니까? 그런 것까지 연결이 됐을 거래. 자, this seems like common sense. 이것은 어떻게 보인대요? 굉장히 흔해 보인대요. 즉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는 한데요. 됐죠? 잠깐만. 예시 나오기 전까지 해석으로 같이 갑시다. 잠깐만. 할 수 있다. 자. 이것은 굉장히 흔한 이야기처럼 봅니다. The problem이라고 해서 역접의 단어가 지금 나왔어, 안 나왔어? 역접의 단어는 아직 안 나왔지만 갑자기 여기까지 문제점에 대한 문제의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그럼 the problem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뭐라고 받아들여야 되냐면 일종의 역접으로 나왔다. 지금부터 내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신호로 받아들이셔도 괜찮겠습니다. 됐니? 자, 문제점은 바로 뭐예요? Obviously good ideas are naturally innovative. 자, 그 완벽하게 완전히 좋아 보이는 생각들이 뭐는 아니래? 혁신적인 것만은 아니래요. And truly innovative ideas often look like very bad ideas. 그리고 혁신적인 생각들은 어떻게 보이기도 한대요, 종종? 아주 안 좋은 생각처럼 보이기도 한대요. When they are introduced. 그들이 처음에 도입이 되었을 때. 됐니? 그래서 Western Union이라고 해서 새로운 예시가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뭐 하면 돼? 날리시면 된다는 거야. 지문을 읽을 때 보통 2학년 수준까지는 그냥 한 문장 정도를 읽고도 유출을 할 수가 있었지. 근데 여기에서처럼 지금 however 아니면 뭐 다른 역접의 지금 접속사 but 이런 접속사를 넣어줬어, 안 넣어줬어? 안 넣어주고 그냥 해석 의미상으로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었지만 이제부터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라고 갑자기 등장을 했죠. 그래서 약간은 더 예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더 읽어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는 읽어주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날리시면 되겠지. 됐어? 자, 그럼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위계라고 하는 건 괜찮아. 그건 조금 더 시간을 좀 더 단축시켜줄 수 있는 좋은 수단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The problem이 나온 이후부터는 약간 어떤 것에 대한 위험성을 시사하고 있죠? 그렇지. 위계라고 하는 것이 그닥 좋지 않을 수도 있어. 왜? 혁신적인 생각은 별로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거든. 근데 안 좋은 생각은 빨리 섞어내고 좋아 보이는 생각만 위로 올려준다며. 그것만 채택을 할 거라며. 그럼 위계가 있으면 혁신적인 생각이 채택이 될 가능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여기까지 확신됐니? 무슨 말인지 이해했니? 예린이 잠깐 넋을 놓고 있는데 괜찮니? 예. 자, 그래서 그 혁신이 절망으로 언제 바뀌는가 이거. 시점에 대한 얘기하고 있었어? 아니었었죠. 그 다음에 왜 우리는 혁신에 끌리는지 이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니?
아니었죠. 그럼 여기서 위계라고 하는 첫 번째 문장에 나왔던 핵심적인 단어랑 innovation이라고 하는 innovative ideas라고 하는 거랑 연결을 돼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3번을 골라놓고 내 의견이 맞는지 마지막 문단으로 가셔서 한 번 더 확인, 검증의 시간을 거쳐보셔도 괜찮으세요. 알겠니? 자, 그럼 혹시 이상할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 문단 가셔서 검증을 한번 해봅시다. How could something written by a crowd replace the work of world's top scholars? 자, 어떻게 무엇인가가 어떻게 무엇인가 즉 군중들에 의해서 쓰여진 집단에 의해서 쓰여진 무언가가 대체될 수 있겠는가? 무엇을? 세계 최고 학자들이 쓴 작품을 대체할 수 있겠니? Today, 즉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일반 군중들과 top scholars라고 하는 건 일종의 위계가 존재하는 거겠죠. 즉 이 사람들은 당연히 신빙성이 있는 말이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무조건 믿어야 되고 군중이라고 하는 건 바닥에 존재하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들이니까 여기에서 약간 히어르키가 생겨났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자, today it is so much more comprehensive. 자, 오늘날 이는 더 어떻대요? 훨씬 더 comprehensive, 종합적이래요. 그래서 원래 RC 하면 reading comprehension test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복합적이래요. 뭐보다? than anything. 그 무엇보다도 became, 발생했던 before it that it's widely considered the only encyclopedia. 무엇으로 여겨졌던? 유일하게 백과사전으로 그것이 여겨졌던 그 시절 전에보다 즉 그것이 유일한 해답. 여기서 말하는 유일한 백과사전은 위에 나와 있는 학자들의 말이다 라고 이렇게 받아오시면 됩니다. 학자들의 대답이야말로 유일한 즉 위계 질서에 있어서 최고상의 랭크를 차지하던 사람들의 말로 정말 정답이고 나머지 사람들의 말은 아닐 거야 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시설이 이제는 아니다. 더 이상은 그렇지는 않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니? 자, 그러면 3번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라는 거야, 얘들아? 흐름을 읽고 어휘성 문제겠죠? 어법성 문제보다는 따라서 어휘성에서도 무슨 관계의 단어들이 나올 확률이 높다, 서정아? 어떤 관계의 단어? 어휘성 단어들은 보통? 갑자기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반의어를 가지고 장난을 칠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보통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어휘성, 죽으면 안 된다 예린아. 어휘성 문제들은 정답이 어디에 포진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 3, 4, 5번에 포진되어 있을 확률이 높더라. 자, 그러면 잠깐 다시 시간 줄 테니까 안 끊어가면서 봤던 친구들은 끊어가면서 다시 좀 문장을 보시고요. 단어들을 바꿔주셔야 될 경우에는 단어들을 이렇게 바꿔서 반의어로서 무엇을 쓸 수 있는지 한번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지나가면서 체크를 하면서 문제를 풀었는지 구경 좀 할게요. 교현이 뭐 잘 체크하는 편이니까. 예?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 언니. 아시겠죠? 세 번은 잘 쳐는 겁니다. 맞았어. 틀렸어? 이거 들었고? 끊어가시면서 봐주세요. 얘나 익숙하지 않아도 앞에서부터 자꾸 끊어가셔야 돼요. 지우도 자꾸 끊기 연습하셔야 돼요. 너 뛰쳐나가면 토하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청거해. 왜 선생님은 아파도 못 쉴까? 억울해졌어. 애들은 아프면 쉬는데 나는 왜? 아침에는 물 먹고 토했어. 지금 약 먹어서 이제 얘 먹고 괜찮아. 그래서 아까 오늘도 내가 진짜 이러고 왔거든. 다른 이제 선생님들이 병원을 가라고 왜 출근을 하냐고 병원을 가라는 거야. 회의한다면서요? 이러고 와가지고 아까 회의하고 가. 그래서 회의 끝나고 갈게요. 이래가지고 파들파들 거리고 있다가 회의가 끝나고 뛰쳐갔다 왔지. 아까 진짜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명체가 너무 아파가지고 누가 와서 이렇게 뒤저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패고 있는 것 마냥 너무 아픈 거야. 죽을 뻔했잖아. 이 한 통이 내 밥이야. 괴롭다. 집에 가고 싶다. 다 체크했니? 아직이니? 조금만 더 시간 줄게요. 서연아 자꾸 끊는 연습 좀 해주세요. 언니 잘 푸는 거 알지만 그래도 혹시 복잡해지는 문장을 대비해서 약간 끊어주세요. 양아치들밖에 없네. 아까 카레 사진 올라준 거에 다른 놈이 하트 눌렀어.
진짜 킹받네 진짜. 왜? 삶이 힘들어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여기 태원이 있었으면 약간 약 올렸을 것 같아. 권태에서 선생님 이러고 와가지고 약간 약 올렸을 지인데 없어서 다행인가 오늘. 자, 다 체크했지? 한번 가보도록 할까? 흐름 문제들은 당연히 앞에서부터 쭉쭉 빠르게 읽어나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약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도 읽어야 됩니다. 많이 마주치세요. 자, random errors may be detected. 랜덤 에러라고 하는 거 뭐예요? 랜덤. 무작위의 에러. 오차라고 할 수 있겠지. 즉 무작위성 오차들은 발견될 수 있대요. By repeating the measurement. 뭐 함으로써? 측정을 반복함으로써. 아직 repeating이 맞는지 틀렸는지 우리는 확정을 내릴 수 있어 없어? 없어. 첫 번째 문장만 보고서 우리 아직 얘가 뭔 세월이를 하는가 알 수는 없습니다. 자, furthermore. 게다가 by taking more and more reading 우리가 점점 더 계속해서 더 많이 읽으면서 그럼 여기서 이제 repeating이라는 답이 맞아서 틀려져? 이제 맞아지는 거야. 뒤에 나와 있는 more and more reading 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서 얘가 이 말을 받아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온 거라서 얘가 드디어 맞을 수 있는 근거는 뒷문장을 보셔야지 앞에 있는 1번 보기를 맞았다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정이 이거 이해했니? 나이도 이해했어? 자, 그래서 점점 더 많이 읽으면서 we obtain from the arithmetic mean of value which approaches more and more closely to the true value. 그렇지. 아래에 있는 단어지. 내가 봤는데 모르는 단어면 아래에 있는 단어겠죠. 자, 그럴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얻는데요. 무서부터 산술평균. 산술평균이 뭐냐? 산술기할까? 그게 뭐냐고. 산술이 뭐야? 산술.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단어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어요. 자, 나의 산술평균이 뭐예요? 모르겠어요. 서연아, 산술평균. 너 이과잖아. 갑자기 표정이 오묘해졌어. 이거 뭐. 잠깐만. 안돼. 올라와. 포카리 먹은 거 다 올라와지. 왜 갈 뻔했어. 응. 나이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미지수 값들을 입력해서 어떤 결과값을 얻을 수 있는 거, 벡터 수를 많이 거듭해 나가면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 값들을 산술 평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럼 우리는 그래서 얘들아 세상을 넓게 아는 게 중요해. 지금 산술 평균 했는데 아무도 대답 못하고 이러고 나를 쳐다보고 있었잖아. 영어가 빡치는 점인지 영어가 매력적인 학문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야. 봐봐, 영어를 다른 학문을 영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영어 영역의 점수를 잘 올리려면 다른 것들에 관심이 많아야지 나의 점수가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겠다. 맞지? 자, 그래서 우리는 산술 평균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떤 가치들을, 그럼 여기서 가치라는 건 결과값이겠지. 그래서 어떤 결과값이에요? 점점 더 다가가는 어디에? 참값에. true value라고 하면 참값이죠. 즉 옳은 값에 다가가는 그런 것들, 추정값을 얻을 수가 있더라. Neither of these points is true. 이 두 점 모두 다 두 가지 어떤 것도 적용되지는 않아요. For the systematic error. 어떤 체계적인 문제들에 있어서는 그럼 이 systematic error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걸지 계속해서 가봅시다. 자, repeated measurements with the same apparatus neither reveal nor do they eliminate systematic error. 자, repeated라고 해서 어떤 결과야? 반복되는 측정들인데 뭘 가지고?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아래 나와 있죠. 이 단어도 같은 도구들을 사용해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측정 값들은요. 뭘 나타내진 않아요? Neither reveal nor do they eliminate라고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neither nor be 얘기를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들 둘 다 드러낼 수도 없고 제거할 수도 없어요. 위에 나왔던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치의 에러 값들을 제거를 할 수도 없고 발견을 해낼 수도 없다. 됐니? 여기 나와 있는 이 systematic error라고 했는데 이 에러를 neither nor be를 활용해서 둘 다 요거와 대조군으로서 쓰였니? 그럼 여기에서의 답 근거는 reveal이라고 하는 단어랑 eliminate라고 하는 단어랑 대조군으로 쓰였다는 걸 미치겠니? 이거 물어보는 거겠죠? 여기 화살표가 이상한데? 잠깐만.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죠? 니널이 누할 필요 바로 힌트를 얻어주셔도 괜찮아요. 아니셔죠. 자, 일단 넘어가 봅시다. 자, for this reason, 자, 이러한 이유로 systematic error are potentially more dangerous. 자, 그래서 그런 시스템적 문제들은요, 전체적으로 더 어떻대요? 위험하대요. 뭐보다? 무작위성의 오차들보다는. 그럼 여기서 무작위성의 오차들은 우리가 측정 가능한 값이 아니야. 얘는 우리 발견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 감지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얘는 우리는 감지할 수 있다 없다? 감지가 가능하다. 뭐함으로써 계속 무언가를 반복하기만 하면 걔를 무슨 도구를 썼건 뭐가 상관없이 반복이라는 결과를 통해서 반복 측정을 통해서 감지가 가능한 건 랜덤 어떤 무작위성의 오류였어. 근데 그 아래 나와 있는 그 무작위성 랜덤 헷갈리니까 위에 써줄게요. 랜덤 에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반복 측정을 했을 때 감지가 가능한 에러였고요. 두 번째 에러는 시스템매틱인데 다 쓰기 귀찮으니까 S 에러라고 할게요. 그 어떤 체계적 오류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감지가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반복 측정을 통해서 감지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두 대상을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조금 더 위험해 보이는 게 누구겠어? 당연히. systematic error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럼 dangerous 여기 맞아요? 틀려? 맞는 값이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네.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랜덤 에러보다는 얘가 조금 더 위험해. 왜? 감지가 안 되니까. 됐니? 자, if large random errors are present in an experiment, 자, 거대한 무작위성의 오류가 존재한다면 한 실험 속에서 they will manifest themselves in a large value of the financial quotient error. 자, 그것들은 어떻게 할 거래요? manifest, 명백하게 하다라는 거겠지.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를 명백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감지된다는 거야. 사람들이 감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거야 라는 거겠지. 됐니? 어디에서? final quotient error라고 했으니까 최종값인데 넓은 수치.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예상을 했던 값이랑 널리 벗어난 값을 통해서 스스로를 드러내줄 거야. 지금 표정 지금 심각해졌어. 어렵죠? 내용 자체 한국어로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지금. 조금 이해 가고 있어? 아니야? 약간 힘들어. 자, 여기서 말하는 에러의 종류 두 가지로 생각하면 돼, 지우야. 랜덤 에러랑 R 에러랑 S 에러라고 생각하시면 돼.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몰라도 돼. 알겠니, 지우야? 그러면 R 에러라고 하는 건 반복 측정을 통해서 감지가 된다 그랬지. 근데 S 에러는 반복 측정을 통해서 감지가 돼야 안 돼. 감지가 안 되는 에러다. 그래서 둘의 차이는 뭐야? 얘는 감지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좀 더 위험한 에러는 누구다? S다. 위험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 못하셔도 괜찮아요. 스스로를 명백하게 만든다는 게 뭐야? 그 결과값에 있어서 큰 오차값을 제공을 해줘서 나 에러가 있어 라고 하는 걸 보여준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니? 즉 사람들이 그것들을 감지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어. So those everyone is unaware of the imprecision of the results. 자,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그 결과값을 알게 될 거래, 모르게 될 거래? 여기에서 나와 있는, 자, 규현이도 지금 헷갈려. 자, 여기에서 말하는 대인은 누구야? R 에러예요. R 에러는 감지가 돼야 안 돼. 감지가 된다 그랬지.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 결과값을 알까 모를까? 감지가 됐으니까 알아야겠죠. 쉬운 단어예요.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문의 내용을 너무 깊이감 있게 가져가려고 하지 마세요. R 에러는 감지가 결국 되는 에러라 그랬잖아. 랜덤 에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알까 모를까 결과를? 알 거라는 거야. 따라서 어떤 위험값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어. 그래서 결국은 얘가 감지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만 이것만 체크하셨어도 지문의 내용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셨어도 A랑 B, A vs B의 싸움이었고 A는 이런 존재, B는 이런 존재야. 따라서 우리는 A를 이럴 수 있고 B는 이럴 수 있어라는 그 내용적인 구조적인 파악만 하셨어도 문제는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표정이 약간 멍해진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공에 이렇게 멍해지시면 안 돼요. 호공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예린이도 약간 갔어. 맛이 갔어. 맛이 갔어. 쌤 지금 토하다 왔다 그랬는데도 맛이 갔어. 지금 표정이.
5번 갑시다. 5번 민칸 어떻게 풀라고 했는지 기억 다 하실 거라 믿고요. 체크, 박스 체크 같은 거 지금 근거 체크 2단어 때문에 이게 정답이에요. 박스 치고 밑줄 치워서 2단어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표시해 줄 거 지금부터 표시해 주세요. 지나가면서 구경할게요. 표시 한 번만 해주세요. 맞으셨잖아요. 그죠? 수정아, 문장이 너무 아름답다고 하여 문장을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이렇게 깨끗하게 남겨놓으시면 제가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왜 찍었어요? 그럴 수 있죠. 원래 빈칸은 약간 찍고 넘어가는 국물이기도 하는데 마지막에 돌아오는 게 국물이기도 하죠. 뭐 맞았어? 체크 다 해봤어? 그건 언니 오신 것 같은데 언니? 아니 체크 안 해볼래? 맨날 무해한 웃음 짓고 있는 우리 예린이. 쌤이 좋아했던 후배인 서정이는 박사님 과정을 걷고 있다. 그래서 학부생일 때 무려 신청해가지고 그 어디냐 남극이었나? 가서 연구하고 왔어. 거의 6개월인가? 1년 동안 갇혀가지고 연구만 하다가 왔는데 그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대. 약간 박사님을 하려는 애들은 약간 제정신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약간 했던 것 같아요. 연애보세요. 오틀 났어. 연애 좀 더러웠어? 항상 나에게 지금 틀은 너무 소중하단 말이야. 할 동안 잠깐의 충전 타임을 갖고. 체크했어? 그거를 적어놓고 있어. 좋아 좋아. 예린이 자꾸 문장만 구경하지 마라. 하얀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글씨로다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안 돼. 됐습니까? 넘어가 볼까요? 가봅시다. 설명 갑시다. 자, 이렇게 빈칸 문제 나와 있으면 선생님 뭐 하라 그랬지? 어디부터 그랬지? 빈칸이 있는 문장 혹은 첫 번째 문장 보고 대체 어떤 얘기가 나올까 먼저 흐름부터 한번 체크해 보셔도 괜찮아요. 첫 문장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맨 아래 문장 체크해 보시면서 뭐 하랬지? 보기들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 약간 그거 생각하라니까. 니네가 누구한테 친구한테 이제 소개를 받을 거야. 다른 친구를 소개를 받을 거야. 그럼 그 친구에 대한 정보를 알고 나가는 게 그게 편하겠냐?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나가는 게 편하겠냐? 좀 알고 나가는 게 편하지 않겠어? 예를 들면 네가 대학을 갔어. 친구가 소개팅을 해주겠대. 근데 뭐 키가 몇인지 어디에 사는지 뭘 좋아하는지 약간 알고 나가야 확률이 올라가지 않겠어? 근데 아무것도 모른 채로 나가서 제가 나인데요? 이러고 그냥 나가면 약간 성공 확률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맞지? 약간 선지를 보라는 거, 소재를 파악하고 선지를 보라는 거 소개팅 상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캐는 것과 비슷한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지? 괜찮지, 서정아? 죽으면 안 돼. 자, 그럼 첫 번째 선지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Knowing who an author is and what his or her likely intentions are in creating text or 좋아. 그러면 니네 이거 지금 어려웠겠다. 미안하다. 잘못 넘어갔다. 여기 문장이 좀 어려웠겠네요. 그러면 knowing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가 좋아요? 저 거까지 전체? 그럼 중간에 한번 안 끊고? 한번 끊어주실 수 있겠죠? 인드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끊어주시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번 끝을 끊어주시면 중간에 약간 필요한 정보들을 전부 다 체크를 한 끊김 표시가 되겠지. 됐어? 그럼 knowing who an author is 그 작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그럼 who의 쓰임은 뭐야 여기서? 의문 대명사로 쓰이겠죠.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의문 대명사라서 누구라고 직접적인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작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그리고 what his or her likely intentions are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겠다. 미안하다. 이것도 그러면 know의 목적으로서 한 번 더 체크할게요. 이렇게 갑시다. 그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
아는 거 아니라고 해서 knowing이 핵심 주어다라고 체크 선택을 해주면 되겠네. 됐어? 어디에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아는 것. 그럼 두 가지 소재네요. 작가가 누구고 의도가 무엇인지. 방향성에 대한 아는 것은 tremendously important. 아주 중요하대요. To most of us. 우리 대다수에게 있어서. 됐어. 그리고 그 뒷문장 해석해보시면 알겠지만 윗문장에 있는 정보들을 모른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좌절스러운 일이야 라고 그냥 묘사를 해주고 넘어가서 해석 마저 안 할게요. 자, 그러면 아랫문장으로 빈칸과 관련된 문장으로 넘어가시면 book advertisement에서 이부터 어디까지 볼까? 리뷰까지 묶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날릴 부분 날려주세요. 그래서 book advertisement regularly include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지. 됐어. 그래서 어떤 매체랑 어떤 매체에 책, 뭐 광고라는 것은 이따금씩 뭘 포함한대요? Pictures of authors. 작가들의 사진과 quote authors. 작가의 말을 인용한다. As they talk about their work. 그들의 작품에 대해 말했던 작가의 말들을 인용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두 개 모두는 컴마 위치가 나오면서 그 둘 모두 작가의 사진이라든지 즉 얘는 1번 문장에 나왔던 누구를 활용한 거야? 여기 위에 나왔던 작가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로 작가의 사진을 넣어주는 거고 그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인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어떻게 받아오는 건지 알겠니?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보는 show, 보여준대요. 무엇을? that 이하의 사실을. 그럼 또 선지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까요? 자, 선지 해석합시다. 지우야, book advertising strategies are being diversified. 책 광고 전략은? 다양화되었다. 책 광고 전략이 되게 여러 가지의 가지들을 파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우야 누구로 넘어가? 모르겠어요. 지우 하나 더 합시다. Our interest is as much in authors as in their books. 우리의 흥미가 as much as 그렇지. 작가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다고? 작가에게 있는 만큼 그래 책에도 그렇지. 그들의 책에 우리의 흥미도가 있는 만큼 작가들에게도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흥미, 인지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얘기를 해준다. 자, 그 다음에 균으로 가서 authors are influenced. 그렇지. 그 두 가지는 모두 작가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걸 의미해요. By popular works of their time. 시간일까? 그들이 살아가는 시간, 1시간 전 작품, 2시간 전 작품, 시대. 보통 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럴 경우 시대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들의 시대 속 유명 작품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걸 의미하죠. 됐니? 자, 그 다음 사연으로 가서 book cover designs show. 보여준다는 걸 의미하죠. Who their target readers are. 그렇지. 그들의 목표 독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 그 다음 서정에 갈까요? Book writing is increasingly dictated by book marketing. 점점 더 increasingly 올라가는 양상을 보여주는 거겠지 서정아? 그래서 책을 쓴다는 것이 점점 더 주관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북 마케팅. 마케팅이 뭐지? 영업 혹은 판매라고 그냥 하셔도 돼요. 그냥 뭉뚱그려서 정확하게 의도만 대충 이제 던져주고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어떤 북 판매 전략이라든지 혹은 책 마케팅, 홍보 전략 따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 참 여기까지만 됐을 때도 이것들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리고 마지막 문장으로도 넘어가셨을 때도 그냥 바로 그럼 뭐로 연결되면 돼? 우리의 관심은
책두뿐만 아니라 작가에게도 관심이 있어요라고 하는 그냥 2번 문장 대놓고 다 말려주는 거 아니었어? 이거는 첫 문장이랑 끝 문장 읽으시면 바로 답 나오는 건데 왜? 위랑 아래랑 똑같았다는 거 보통 지가 하고자 하는 얘기 했고 마무리도 지가 하고자 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로 마무리를 했다는 거지. 그러면 위 문장이랑 아래 문장이 완전히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야. 그럼 보기도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아요 지금? 고민의 여지 없이 그냥 이번 딱 골라주시면 되는데 요걸 잘 찾으셔야 돼. 이 말이 어떻게 바뀌었고 저 말이 어떻게 바뀌었지. 무슨 말인지 이제 했어. 그럼 중간에 굳이 읽어야 될 필요는 없겠다. 안 읽으셔도 괜찮다. 혹시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읽어보고 싶으시면 어차피 틀린 거 써오실 테니까 읽어보고 싶으시면 읽으시는 건 문제 없습니다. 자, 똑같이 6번도 시작해주세요. 동일한 거 체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 누구야? 서윤이지. 그래서 내려놓고 주어동사 위주로 문장에서 한 번씩 끊어줄 거야. 수식하는 애들 있지. 수식하는 애들. 형용사적 수식이 됐건 부사적 수식이 됐건 수식하는 부분이 있을 때 자꾸 문장 끊어주는 연습을 하셔야지 쌤이랑 호흡을 맞춰서 수업을 나가기가 용이하실 거예요. 쌤이랑 만약 수업을 안 하더라도 약간 계속 있어서 정시반으로 수업이 넘어가게 되면 원장님이랑 아마 수업을 하시게 될 확률이 높은데 원장님이랑 수업을 할 때에도 약간 끊어가시는 호흡들이 되게 중요할 거라서 얼른 연습해 보셔야 돼요. 예린이 죽어간다. 다 있어? 체크 끝. 자, 가봅시다. 어디부터 오라 그랬지? 첫 문장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 갈게요. 첫 문장에서 하나로 끈 차이 너무 짧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실 것 같아서 그 다음 문장까지 하나로 같이 갈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이랑 보기 정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겠지? 자, 첫 문장 가봅시다. All athletes have an innate preference. 모든 운동선수들은 뭐 한대요? 내재된 선호도를 가지고 있대. 즉, 그 선천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늘 자신을 태어날 때부터 선호한다는 거야, 좋아한다는 거야. 뭐에 있어서 for task or ego involved goals in sports. 운동 경기에 있어서 무엇? 과제, 즉 자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다시 말해서니까 지금 제껴도 되겠죠. 과제 중심적 어떤 목표들을 선호한다는 거야. 됐니? 과제 중심적이라는 거 하나 깨고 하나 해나가고 하나 깨고 하나 해나가고 이런 것들 있죠. 계속적인 지속적 노력에 들어가는 것들. 자, these predispositions refer to as a task and ego goal orientations. 자, 이거는 동일한 말이니까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이러한 성향들, 즉 과제와 자아, 목표 성향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성향들을 are believed to develop 개발된대요. 발달한다고 할 수가 있죠. 뭘 통해서? 유년기를 통해서 largely due to the types of people. 사람들의 유형 때문에, 주로 사람들의 유형 때문인데 어떤 사람? The athletes come in contact with and situation. 사람들이 그 운동선수들이 자주 접하게 되는.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상황들에 대해서 상황들 때문에 어떤 상황? They are placed in. 그들이 주로 접하게 되는. 됐니? 그래서 그냥 결국 두 번째 문장도 그냥 위에서 말했던
과제 중심적 성향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뿐이지 운동선수들은 결국 무엇을 가지고 있다? 과제 중심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task involved goals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핵심 단어로 나왔구나 라고 하는 걸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가봅시다. This kind of environment helps an eager orientation to flourish. 자, 이러한 환경은요, 누가 뭐하게 한대요? 자아 중심 성향, 즉 과제 중심 성향이랑 동일한 단어라고 아까 위에서 얘기해줬어, 안 해줬어? 어디 나니? task goal, task involved goal. 얘는 task involved goal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바꿔서 이야기를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아요. 알겠지? 자, 이러한 환경들은요, 이런 과제 중심의 성향들이 to flourish. flourish 무슨 뜻이었지? 번성하다 혹은 번창하다, 즉 엄청나게 꽃피게 만든다는 거야. 이 과제 중심의 성향을 더 꽃피게 한대요. Along with the belief. 어떤 믿음에 따라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제 중심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 잘 모르겠어. 아직까지 지금 여기까지만 해석했어요. 답 나오니 안 나오니? 그냥 운동선수들이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얘기를 했지. 그래서 과제 중심 성향이 도대체 뭔데? 라는 얘기를 상세하게 풀어서 해준 문장을 우리가 읽었어, 안 읽었어? 아직 안 읽었지. 그럼 위로 다시 돌아가서 읽을게.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1, 2, 3, 4, 5번 선지부터 해석하시고 올라갈게요. 자, not the result, but the process is what matters most. 무슨 뜻이야? 그렇지. 나레이 법이 나와 있으니까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해서 과정 중심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B 갑시다. An athlete's ability will blossom with imagine training. 운동 선수들의 능력은 뭐 할 거래요? blossom. 꽃을 피울 거래요. 즉 엄청나게 개발이 많이 될 거래요. 무엇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됐지? 자, cooperation rather than competition. 경쟁하기보다는 협력이라고 하는 게 builds up a team. 팀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여기는 대조적인 선지가 되게 쉽다. 완전히 의미하고자 하는 바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위에 한두 문장 정도만 더 해석하면 선지의 방향성을 우리는 더 잘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아. 결국 운동선수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건 잘 알겠죠. Ability and talent, not effort and persona and work or success. 능력과 재능, 뭐가 아니라 노력이라든지 어떤 개인이 인고한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능력과 재능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다? 성공을 얻어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야? 능력과 재능, 날 때부터 타고나는 것들, 내재되어 있는 것들. 됐지? 자, 5번 갑시다. The athlete's peers, not the coach. 코치가 아니라 누구? 운동선수와 동료들이 are true judge of their performance. 그들의 경기 수행 능력에 있어서 진정한 판단자이다. 즉, 코치들이 너 잘했다 못했다 판단해주는 게 아니다. 누구? 동료들이. 여기서는 peers 따위를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cooperation, 그래서 image training, 위에서는 process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어? 그 중에 어떤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뭐 goal 지향을 하는 태스크 지향을 하는 목표라는 거, 그 과제를 지향하는 목표라는 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걸지 한번 올라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계속 갈게요. 여기서부터 If children consistently receive parental praise. 만약에 아이가 끊임없이 뭐 한다면? 그렇지. 부모적인, 즉 엄마가 해주는 것 같은 칭찬을 받는다면 depending on their efforts and recognition for personal improvement. 뭐 그들의 노력에 의거해서 계속해서 칭찬을 받는다면, 그리고 인정을 받는다면 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and가 연결한 주 대상은 뭐예요? parental praise랑 recognition을 연결한 목적어랑 목적어끼리 연결한 부분이겠지? 무엇에 있어서? 개인적인 발달에 있어서 누구로부터? 코치들로부터. 즉 엄마로부터 이런 걸 받고 그 다음에 코치들로부터 이런 걸 받는다면 and are encouraged, 그리고 격려된다면 to learn from their mistake, learn from their mistake. 그들의 실수로부터 오류인 점을 배우도록 길러졌다면 then 그렇다면 they are likely to foster a task orientation. 그들은 뭐 할 거래요?
과제 중심의 성향을 foster, 양육하다라는 뜻이 원래 있죠? 기르다라고 그냥 해석을 하시면 돼요. 과제 중심의 성향을 얻는데요. 그럼 우리는 이 문장에서 핵심을 이끌어내야 되겠다. 이 문장에서의 핵심은 뭐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서는 어떤 인정을 얻는 건데 무엇에 있어서? 향상에 있어서 자신의 어떤 능력치적인 향상에 있어서 칭찬을 받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면 지가 못한 거 능력에 있어서 향상하지 못한 것들을 배우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몇 번으로 연결? 그래서 4번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ability가 바로 성공으로 연결이 될 거다. 해석 잘 안 되시면 다시 한번 해석해 보시고 이해가 잘 안 가시면 다시 한번 해석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기는 해요. 이거 그냥 쭉쭉 끝까지 가죠? 해석? 이해가 안 가는 게. their effort라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잠깐 헷갈리죠. 엄마한테 부모적인 어떤 노력에 있어서 노력에 의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라고 약간 얘기를 하는 게 헷갈리죠. 응. 응. 어떤 거? 잠깐만, 나 다시 볼게. 뭐가 잘못 봤나? Just cognitive goal orientations, tie the athletes come in contact with and situations placed. Constantly receive parental and recognition, coaches and perform mistakes. Then, task orientation, if natural for their beliefs, the success rate, blah blah blah. success가 이것들과 관련이 돼 있다고. Their behavior of monomer in sports also affect their development. Such a far different from one where children are shaped by reward from learning. Played for 이거구나.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Despite making their best effort to work, coaches, the styles and unequal recognition. Kind of environment. 그러네. 약간 해석이 달라져야 되는구나. 위에서부터 다시 가시면. 그럼 다시 해설해줘야 되는데 다시 해설 갑시다. 가자. 다시. 잘못 봤다. 다시 글을 읽어봅시다. 다시 갑시다. 잠깐만요. 다시 씌워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쭉. 자, 다시 가보도록 합시다. 자, 모든 운동선수들은요, 내재되어 있는 선호들을 가지고 있죠. 과제 혹은 자아 중심의 목표를 대한, 즉, 둘 중에 하나에 대한 AP 싸움에 대한 어떤 선호들을 가지고 있다. 스포츠에 있어서. 즉, 어떤 사람들은 이런 성향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저런 성향이 있을 거래요. 라고 이야기를 했네. 자, 이러한 성향들, 즉, 뒤에 필요 없는 거는 그냥 날려버릴게요. 자, 이러한 성향들은 개발된다고 합니다. 어린아이 시절을 통해서. 크게는 그들이 만나게 되는 사람의 종류 그리고 그들이 처해 있는 어떤 상황으로 기인하여 이런 성향들이 발달을 하게 되죠. 이렇게 체크를 일단 해놓고 자 만약 아이가 끊임없이 그들의 칭찬을 받게 된다면 부모로부터 노력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개인적 증진을 통해서 코치에게서 인정을 받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그들이 실수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게 된다면 그들은 과제 중심적인 어떤 A라는 성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자연스러워요. 그 아이들이 믿는 것은 성공이라는 것은 관련이 돼 있다고. That mastery, effort, understanding, and personal responsibility. 성공이 무엇과 관련이 돼 있다고? 숙달이라든지 혹은 노력, 이해, 그리고 개인적 어떤 책임감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그럼 task orientation을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task orientation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해보자면 핵심 키워드들은 다 이 모든 여러 가지 4가지 단어들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됐지? 자, the behavior of their role model in sports. 그들의 운동 경기에 있어서 그들의 롤 모델들은요. also affect this development. 이러한 발달에 또한 영향을 줍니다.
그런 환경들, 즉 롤모델이 주는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is far different from one. 어떤 환경들과는 상당히 다르다라고 볼 수 있네요. Where children are shaped. 아이들이 어떤 길들여지는 shape이라는 거 모양을 갖고 다니까 여기서는 길들여지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게요. 그런 환경은 아이들이 어떤 보상, 즉 성공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혹은 최고 학점에 대한 칭찬이라든지 혹은 비평으로 인해 아이들이 길들여지는 상황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합니다. 그들이 최선을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들이겠죠. 여기서도 자, 혹은 보자. 혹은 코치들, 즉 그 스타일이 한다 unequal recognition, 되게 불평등한 어떤 인정을 주는 그런 스타일의 코치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아이들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하네요. 그럼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환경의 종류라고 하는 것은 ego orientation, 자아 중심의 어떤 성향이라고 하는 게 꼽힐 수 있게 된대요. 믿게 하면서 무엇? 여기서 나왔던 거는 태스크 오리엔테이션에 effort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적 노력, 혹은 개인적 인정, 스스로가 노력하는 여러 가지 이런 가치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환경의 아이들은 이거가 중심이 되게 되면 무엇을 발달시키게 된다? 능력이라든지 혹은 재능 중심의 성공으로 가는 길을 능력이나 재능 중심의 성향으로 믿게 하면서 그러한 성격을 피우게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this kind of environment는 누구를 받아온 거야? 이 문장에 원을 받아왔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요. 이 문장에 나와 있던 원을 받아오셨다. 됐니? 그래서 아이가 요러한 상황에 있어서 혹은 코치들이 이러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 원을 받아오셨다. 이렇게 가시는 게 맞겠습니다. 잘못 봤네요. 미안합니다. 됐어? 자, 그러면 6번 됐고 마지막 8번 흐름 문제 나와 있으면 쌤이 뭐뭐뭐 주의해서 보라고 했다? 흐름 문제 어떤 거 주의? 흐름 문제 뭘 주의였다? 대명사주의, 관사주의, 연결사주의였어요. 박스 쳐가시면서 어떤 문장이 어떻게 받아왔는지 체크해 주시면서 넘어가세요. 마지막 9번입니다. 얼른 시작해 주세요. 시작. 아이고 우리 중이 아직도 못 가고 있네. 다 먹고 조만간 24명 찍겠다. 행복하다. 네. 고3 지금 너무 어려워서 혹시 이해 안 가는 친구 있니? 알았어. 그런 불쌍한 표정으로 쌤 쳐다보지 말고 쌤에서 추가 자료 그래서 줬잖아. 그거 했어 안 했어?
좀 이따 얘기하고 갑시다, 지우야. 추가 자료 했어. 이런 언니. 박스 쳐주세요, 박스. 해볼까? 갑시다. This contrast. 이것은 뭐 한다? contrast. 저 봐, 저 표정, 이런 표정 짓고 있는데 봐. 대조된다라고 할 수 있지. 그럼 이것은 대조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지금 뒤에 나오는 얘기는 일단 B가 될 거고요. 얘랑 대조군으로서 앞에 누가 있어야 돼? A라는 얘기가 있어줘야 되겠지. 그럼 우리는 B라는 얘기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것들을 잘 잡아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자, 뭐가 대조돼요? 일단 arrival, the power loom 이라고 있는데 loom이 문제 아래에 나와 있어. 집조기라고 이야기를 했네. 그럼 power loom이라는 건 뭐야? 뒤에 나와 있는 핸드룸이랑 대조되는 거니까 뭐야? 자동. 그러니까 기계식 집조기라고 하시면 돼요. 집조기가 뭐야, 나희야? 집조기가 뭐야, 집조기? 이거 한국어잖아. 서정아, 집조기가 뭐야? 모르겠어. 기현이. 그렇지, 천 짜는 거. 직조를 한다는 건 그 천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 이것은 대형 직조기의 그 개발이겠죠. arrival이라는 건 도착인데 여기서 갑자기 arrival이 나온 건 어떤 대조군, 어떤 자동 직조기가 만들어진 것과 대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동 직조기라는 것은 대체했어요. 뭘? 수동 직조인들을 대체했다고 합니다. 자, 뭐 하고 있던? 기존의 일을 수행하고 있던. 즉, 원래는 사람들이 손으로 직접 천을 짜는 일을 하고 있어야 됐는데 그게 갑자기 타워가 들어가는, 즉 기계식으로 되는 직조기가 만들어지면서 그 사람들을 해치웠다는 거, 갈아치웠다는 거. 됐니? And therefore, prompt opposition. 그래서 뭐 하게 했어요? 반대를, 저항을 직면하게 돼버린 거겠죠? 뭐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자신의 수입이 위협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대조되는 건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지금 기술을 찬성한 거야, 반대한 거야? 그렇지. 사람들이 기술을 반대해가는 입장이 바로 B에 대한 얘기겠다라고 우리는 정리를 해놓으시면 문제를 풀 때 좀 더 정확한 근거가 되어주겠죠. 됐어? 자, 그러면 attitude라고 했는데 태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에 대한? 그렇지. Towards technological progress. 어떤 기술적 발전에 대한 태도들은 are shaped, 좌지우지된대요. by how people's income are affected by it. 사람들의 수입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에 좌지우지된다. 됐니? 그러면 지금 B의 얘기는 사람들이 기술을 반대의 이유는 뭐야? 수입이 위협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럼 이거는 위협을 당하는 이야기.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이다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할 수가 있겠네. 자, economists think about progress. 경제학자들은 그 발전, 기술 발전에 대해서 생각을 한대요. 뭐에 있어서? Enabling and replacing technologies. 어떤 것으로서? 가능하게 하고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본다. 했니? 자, 저 텔레스코프이라고 하는 첫 번째 for example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근데 텔레스코프이라고 하는 그냥 예시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His invention allowed the astronomer to gaze at the moon of Jupiter. 자, 망원경이라고 하는 건데 그 망원경의 발달은 우주 비행사들이 뭐 할 수 있게 해줬어요? 목성의 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거겠지. 됐어. 그래서 그 망원경의 발달이라는 건 did not displace라고 했어. 그러면 대체를 했다는 거야, 하지 않았다는 거야? 하지 않았다는 거겠죠. 누구를? 원래 일하던 laborers라고 하니까 원래 일하던 사람들의 인력을 대체했다, 안 했다? 사람들의 인력을 대체하지 않았다. 즉 대체하지 않았다는 건 다시 말해서 it enabled us to perform new and previously unimaginable tasks. 그 망원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일들을 하는 걸 가능하게 만들어준 거겠죠. 즉 여기에서는 기술을 반대하는 얘기겠니 찬성하는 얘기겠니? 지금 텔레스콥 얘기는 찬대는 뭐야? 찬성. 찬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됐니? 자, thus 따라서 it stands to reason 충분히 뭐 합당하대요. 이유가 있대요. That when technology takes the form of a capital that replaces workers, they are more likely to resist it. 기술이 누구를 어떤 자본의 형태를 취할 때 누구의 그 노동자들이 받아가야 했던 원래 수입을 위협하는 순간이 왔을 때 기술이 수입을 위협하는 순간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은 보다 더 뭐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저항하는 기술이 저항을 받는 것, 즉 사람들이 기술을 저항하는 순간이 다가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지.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번? 2번을 통해서 A그룹의 싸움 대 B그룹의 싸움을 한번 만들어두고 그래서 B그룹은 수입의 위협을 받을 때 위협을 받는 순간이 오면 당연히 사람들이 저항할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죠. 됐니? 됐어. 됐었어요. 자 그럼 B1 숙제했던 거 빨리 나가보도록 합시다. B1 해주세요. 우리 B는 어디까지 했었지? 2번까지 딱 했었나? 3번은? 3번 안 했어? 3번부터 하시면 돼요. 자 B1 해주세요. 3번 해주세요. 3번 우리 숙제 몇 번까지 했어? 6번까지 했어? 아직 5분 할 수 있다 김정아. 할 수 있다. 자 해볼까요? 남은 질문도 나가보도록 합시다. 너무 짧아. 손을 긴 걸 하나를 사던지 해야지. 됐어. 가봅시다. 자, A번 work랑 working이랑 밑줄 그어져 있어요. work랑 working 밑줄 그어져 있으면 우리는 뭐를 심해야 돼? 이렇게 대답을 한 명도 안 해주시겠다? 그럼 한 놈씩 시켜야지. 서정아, work랑 working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우리 뭐 봐야 돼? 뭘 보라는 얘기일까? 동사인지 아닌지 볼 수 있다. 그럼 서정이 얘기는 어우씨 PP랑 아니 과거 동사랑 그다음에 준동사 즉 ing로 나와 있는 분사의 형태가 됐던 동명사의 형태가 됐던 동사와 동사가 아닌 것을 싸움이다. 이렇게 본 거죠. 운동사 대 준동사. 맞습니까? 이렇게 떨떠름한 표정으로 그런 것도 같아요. 약간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2번 무청 기회나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봐야 되지? 누가 능동? 그렇지. ing는 보통 능동. 능동 말고 또 어떤 의미도 있죠? 그러면 PP는 수동이야. 수동 말고 또 무슨 의미 있어? 뭐라고? 얘는 진행과 완료의 의미도 있을 수가 있겠죠. 됐어?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 자리가 잠깐만요. 이거는 안 되는데. 잠깐만. 애기 아직 남아있어서 전화 온 거 같거든요. 전화 한번 하고 올라갈게요. 계속 전화하시면 안 되는지. 그런데 그냥 되겠으니까. 아시겠지? 자, 그러면 이 자리가 동사의 자리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동사 자리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접속사 처리하시고 through history 무슨 처리하면 돼? ADM 처리하시면 되겠죠? 서정아, ADM이 뭐게? 생각해보니까 서정이는 어법 수업을 안 한 것 같아. 그지? ADM이 뭐게? 옆에 있는 나이가 설명해. 부서움이라고요?
부사 그렇지. 부사적 수식. 왜 그래 오늘? 부사적 수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부사 구가 될 수도 있고 부사 절이 될 수도 있어요. 알겠지 서정아? 부사 구가 됐든 부사 절이 됐건 부사적 수식어구들은 우리는 모두 다 ADM이라고 처리를 해요. 자 그러면 AM은 뭐야 서정아? AD가 부사였으면 A는 뭐게? 그렇지. 형용사적 수식. 그럼 보통 형용사적 수식은 누굴 꾸며주죠? 서윤이 형용사적 수식. 그렇지. 명사. 앞에 있는 명사가 있으셔야 될 거예요. 됐지? 자, 그러면 주어 뭐야 이 문장에서? unpaid, amateurs 주어 처리해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동사 have made 잘하셨어요. 뒤에 나와 있는 remarkable achievements가 목적어 처리됐겠지. 그러면 A부터 시작해서 컴마 끝까지 들어가시는 부분이 다 뭐다? 중치, 분사, 구문. 그럼 아마추어가 일을 하는 건지 일을 당하는 건지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아마추어 일을 하는 거야, 일을 당하는 거야? 그렇지. 됐습니까? 일을 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가족이나 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하는. 됐지? 이해했니 사장? 자, 그 다음에 his랑 their 밑줄 그어져 있다. 지우야, his랑 their 밑줄 그어져 있으면 뭐 봐야 돼? 이렇게 침묵의 타임이 길어진다고? his랑 their 차이가 뭐야, 지우야? his는 3인칭 단수고 there은 3인칭 복수겠지. 즉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대한 어떤 단어를 받아왔느냐 이걸 잘 찾으셔야 되니까 여기에서의 문제 포인트는 뭐예요? 지칭하는 명사가 누구인지 찾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칭하는 명사가 단수의 형태이냐 복수의 형태이냐 라고 하는 걸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됐니? 자 갑시다. 그럼 여기서 단수예요 복수예요? 누구 받아왔어? 왜니? 왜니? 히드? 여기서 지금 히즈랑 디얼 소유격 찾는 건데 명사 그냥 딱 찾아주셔야 되는데 그냥 맞아요. professionals로 받아오시면 되겠죠? 그러면 단수야 복수야? 복수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히즈가 맞을까? 디얼이 맞을까? 디얼이 맞겠죠. 됐어? 자, 혹시 끊는 거 궁금하신 친구들 있을까봐 한번 끊어주자면 저는 이렇게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됐지? 자, 마지막에 후랑 후지에 대한 차이 뭐야, 나야? 뒷문장이 어떤 차이가 있어, 나야? 불완전하다는 게 무슨 말이지? 명사가 없다는 거겠죠? 명사 자리가 비어있다.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비어있다. 그 다음에 후지는 왜 뒤에 명사가 있어야 돼? 그렇지. 소유격이니까 얘가 수식하는 대상에 명사가 반드시 있어줘야겠죠? 이 명사가 어떤 놈이 주어 역할을 하고 있던 놈일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던 놈일지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둘 중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서도 상관은 없고 얘 또한 뒷문장은 보통은 불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니.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괄호를 쳐서 딱 컴마 들어가 있으니까 묶어버리시면 되겠죠? 됐어?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last, 띠로 자, 뒤에 나와 있는 단어 명사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동사, 목적어 체크돼야 안 돼요? 체크되겠지? 그럼 정답은 whose. 그래서 그 사람의 마지막 이분이 마지막 정리가 이렇게 됐던 그 페르메의 마지막 정리 마지막 아닙니까? 마지막 정리 아니에요. 마지막 맞나? 마지막 정리 맞나? 말해놓고 너무 오래간만에 말하니까 약간 내가 맞는 단어를 말하면서 이렇게 입에서 간돌지가 않지? 약간 척척 들어오지가 않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되니? 그래서 그 이상한 아저씨는 수학자들을 미쳐버리게 만들었던 아저씨는 was a lawyer. 그렇지.
됐어.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나야 오늘 되게 꾸부렁꾸부렁 하는 자세를 취하고 계시는데 오늘 괜찮으신 거죠? 예. 자, 그 다음에도 넘어가시면 갑시다. presenting이랑 presented 나와 있다. 서연아 이거 두 개 차이 뭐야? 응? 안 들려. 수동 능동 누가 수동? presented가 수동이고 presenting은 능동이다. 이거예요? 자, 그럼 어떤 자리일지 한번 가봅시다. 그 문장은 앞에는 surprised는 여기서 끝났고 주어 누구야? 그렇지. The volcanic ash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 After blasting high into atmosphere. 여기는 전체가 뭐야 그냥? ADM 넘어가시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2에서 또 airplanes까지 그냥 묶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럼 여기서 지금 능수를 따지는 PP의 자리는 아니다. PP의 자리가 아니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presenting이 의미했던 건 준동사, presented가 의미했던 건 본동사. 러스의 의미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ash랑 연결되어 있는 동사가 지금 이 문장에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따라서 누구? presented. 난 이거 근거가 잘못됐어. 근거는 잘 체크해주세요. 됐습니까? 됐어요? 나연이 B번 또 한번 해볼까요? 나연이 관계사 나오면 약간 움찔움찔 하시는 것 같아서 약간 시키는 재미가 있네요. 자, 나연이 해주세요. 대가 와세 차이는? 둘 다 무슨 절이에요? 왜? 그렇지. 애들하고 하는 동사 뒤에서 나와 있는 목적어 자리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명사절. 따라서 대세 쓰임은 접속사였다. 이렇게도 체크를 같이 해줄 수가 있겠지? 됐어? 나야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을 해주시려면 저한테 뭐 해주셔야 돼요 뒤에? 구문 분석을 해주셔야겠죠? 구문 분석 해주세요. 네. 네. 네, 맞아요. 그리고 how much 안에서도 갑자기 정지 왔죠? 자, how much 뒤에 여기에서 risk까지가 원래 문장에서 보어 역할 하던 애인데 지금 how가 수식해줘야 돼. 형용사 수식을 할 수 있으니까 형용사가 부사 수식할 수 있지 나야. 앞으로 끌려나갔어. 됐지? 그래서 원래 비동사 뒤에서 보어 역할 하던 애가 앞으로 끌려나갔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air, craft, INGs까지는 ADM 이렇게 해서 뒤에 구조 완전 불완전? 완전 구조. that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됐어? 자, 마지막 규현 언니 체크해 주세요. 둘의 차이는? 동사를 봐야 된다. 둘의 차이가 뭔데? 맞아요. 문제를 푸는 법은 동사 확인이라고 하는 거 맞아요. 아주 잘했어. dangerous는 형용사, dangerous는 부사겠지. 그럼 동사 누구 보셔야 돼요? 그렇지. could be라고 하는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 부분을 봤더니 지금 문장이 완전해 불완전해? 문장이 불완전해. 따라서 누구였던 애가 끌려나간 거야? 보어 역할을 하던 애가 허우의 수식을 받아서 끌려나가신 거겠죠.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세 쓰임은 뭐야, 기훈아? 뒷반에서 현란하게 욕하고 계시네요. 그치, 10시밖에 안 됐는데 버스가 없을 리가 없죠. 언니! 가주어 진주어로 보시면 되겠죠. 비행기가 날기에 얼마나 위험한지. 됐니, 기훈아? 중간중간 찾으면서 넘어가세요. 문장 끝까지 보시면서. 오케이? 됐어, 안 됐어? 다 되셨어요? 자, 요거 지금 원래 몇 번까지 숙제였다고? 6번까지가 숙제였어요? 다음에 숙제 그럼 2개만 내줄게요. 그러면 7, 8번 내주도록 할 거고 오늘은 일단 수업은 여기에서 마무리되면 될 것 같습니다. 됐니?